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기준금리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야, 우리나라 금리가 이게 지금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우리나라 GDP가 2025년도에 지금 추정치가 한국은행에서 추정하는 게 0.8밖에 안 된대요. GDP 성장률이. 그럼 GDP 성장이 0.8밖에 안 되면 쉽게 얘기해서 0.8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은행에서 예금을 맡겼는데 이자로 0.8%밖에 안 준다라. 예금하겠어요? 안 된다라. 야,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수익률이 0.8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기업들이 내는 수익률이 0.8밖에 안 된다라는 것들은 뭐예요? 기업은 부채를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절반 이상은 다 부채예요. 더 많은 데도 많아요. 그럼 기업은 뭐예요? 이자 내요, 안 내요? 보통 기업들 이자 내잖아요. 적게는 2%에서 많게는 4, 5% 되잖아요. 그럼 기업에서 이자는 2, 3% 또는 많게는 5%, 6% 내는데 거기에 대한 성장률이 수익은 기업이 내는 성장률 수익이 0.8밖에 안 돼요. 그럼 기업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계속 손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기업이 굉장히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요? 월급을 많이 줄 수 있어요? 고용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고용을 많이 못 하잖아요? 그러면 월급이 올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소비할 수가 없잖아요. 소비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물건의 가격들이. 소비가 없으면 물건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안 살 거잖아요. 물건을 사람들이 안 사면 어떻게 돼요? 기업들은 다시 물건을 만드는 걸 줄이겠죠. 이게 악순환으로 간단 말이에요. 악순환. 그래서 되게 두려워하는 것들은, 모든 나라가 두려워하는 것들은 뭐냐면 물건의 가격들이 계속해서 빠지는 거예요. 그 물건의 가격들이 계속해서 빠지면 회사가 물건을 만드는 것들을 줄이잖아요. 물건을 만드는 걸 줄이면 뭐예요? 고용이 줄잖아요. 그럼 고용이 준다는 거 뭐예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기준금리는 실제로 한 나라의 기준이 되는 금리인 거예요. 정책금리 중에 하나예요. 기준금리고 거기에서 은행에서 대여해주는 금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상금리를 붙는다든지, 그리고 다른 여타 추가 금리들을 보태가지고 또는 뭐 우대금리를 빼고 해가지고 대출금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되게 중요하더라. 미국은 지금 4.25에서 하단 4.25, 그 다음에 상단 4.5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기준은 지금 얼마예요? 2.5예요. 그럼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는 미국이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만 떨어뜨릴 수도 없는 거고, 미국이 계속 떨어지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럼 다른 기업들이 이자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그것 때문에 빨리 기준금리를 낮춰줘야 돼요. 근데 미국이 금리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미국이 지금 4.25에서 4.5란 말이에요. 우리는 2.5예요. 거의 2%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이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나라에 외국 자본이 투자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자를 받는 거는 2.5라고 보는 거예요. 쉽게. 그럼 미국에 투자하면 얼마를 받는 거예요? 4.25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투자한 외국 자본이 여기 있을까요? 그러면 자본 유출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 자본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기업도 생활하는 것들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다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거고,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원래 그것에 따라서가 아닌데 우리나라 경제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그래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내려오지 못하고, 또 하나는 다른 이유가 있죠. 그것 때문에 인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예요. 얼마 전 뉴스인데 8월 13일이에요. 최근이죠. 파월하면 미국 중앙은행, 페드라고 그러는데 미국 중앙은행 장인 거죠. 그렇죠? 파월이, 이 사람이 그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야 금리 내려, 기준금리 내리라고 그렇게 압박을 했는데도 뭐라 그랬어요?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갈 것 같아. 왜냐면 관세는 수입하는 물건에다 세금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00원짜리에다가 세금 붙여가지고 10% 붙여가지고 11,000원이 되면 미국 내에서 그것을 소비자가 구입할 때는 11,000원 내고 구입하는 거잖아요.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인플레이션 다시 올라가잖아 라고 해서 안 올렸어요. 얼마 전에 잭슨 홀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될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슷하게. 왜냐하면 이 미국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들의 기준은 딱 두 가지예요. 물가가 올라 안 올라 이거죠. 또 하나는 고용이 좋아 안 좋아 이거예요. 근데 지금 봤더니 고용 지표가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물가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금리를 낮춰야 되겠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9월 금리, 기준금리는 내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9월 금리 인하는
대개 92%에서 94%를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 그럼 거의 다 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특별한 일이 없고서는. 왜 그렇게 판단했냐? 인플레이션 압력보다는, 물가가 오르는 확률보다는 고용시장 약화가 더 크게 부각되더라. 고용시장 약화라는 건 뭐냐면 실업률이 조금 더 올라가더라. 이게 더 빨리 막아야 되더라. 실업률이 빨리 점점 높이 올라가는 것들을 막는 것들은 뭐예요? 금리를 낮춰줘야 되잖아요. 회사가 쓰는 비용 중에 빚에 대한 이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부채에 대한 이자가 되게 많은데 금리를 낮춰주면 부채에 대한 이자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고용시장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내려야 되겠네 이렇게 했고, 지금 미 재무장관이 있어요. 베선트라고. 이 사람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9월에 보통은 한 번 금리를 내올 때 기준이 0.25예요. 0.25죠. 그런데 야, 그러지 말고 0.5 한꺼번에 내려. 뭐 B컷이라고 그러죠. 0.5 한꺼번에 내려. 가능해 라고 재무장관이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0.5가 내려간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9월에 0.25에서 0.5도 내려갈 수 있겠네. 근데 0.25 정도를 보고 있다. 그럼 미국이 지금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거 예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중앙은행에서 왜 못 내렸냐? 한국은행에서 첫 번째는 가계대출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미국이 안 내리잖아. 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해결된 거예요. 될 거예요. 될지도 몰라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2025년 두 차례 금리 인하 정도를 예정하고 있어요. 다음 달 9월, 그리고 그 다음 달, 그 다음에 한 번.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하나 해결됐다 그랬죠. 미국의 금리를 내릴 예정이다. 이거 모건 스탠리에서, 미국의 뭐 투자은행이 있지만 모건 스탠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해 기준금리 지금 2.5예요. 올해 한국은 2.0까지는 내려야 될 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안 그러면 경기가 무너지니까. 왜냐면 수익률이 너무 GDP 성장률이 너무 낮은데, 야, GDP 성장률이 그렇게 낮은데 니네가 기준금리 안 내리면은 회사 다 망할 텐데 니네 버틸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예측한 거죠. 전 세계에서 모건 스탠리라고 한다면 최고 규모의 투자 회사라고 보면 돼요. 그들이 예측하기에 우리나라 2.0일 거야. 한국 말에 지금 얼마라고요? 2.5예요. 확인해 볼게요. 올해 두 번 정도 내렸어요. 2025년 2월 25일 날 2.75로 내렸어요. 2.75. 그전에는 작년만 해도 3.0이었어요. 한 번 2월에 2.75로 내려갔어요. 기준금리. 또 2025년 5월에 2.5로 내렸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금리. 이거는 언제 금리를 인하하는지 결정되냐면 금통이라는 게 있어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요. 언제 하냐? 앞으로 8월 28일, 10월 16일, 11월 27일, 12월 18일. 이 네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언제쯤 올릴까? 그랬더니 지금 8월 18일은 임박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10명이면 9명은 그냥 동결하겠다. 그렇죠? 동결하겠다. 이렇게 예상했고, 10월 16일에 있어요. 이때는 미국도 그렇게 되고, 그렇게 돼서 0.1 정도는 인하할 것 같아. 그 다음에 11월에 한 번 더 인하할 것 같아. 그래서 12월은 동결해서, 이렇게 해서 2.0 정도 되겠구나. 2.00 정도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를 받았다면 이게 반영이 돼야 안 돼요? 반영이 된대요. 고정금리라고 하면 반영이 안 되죠.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를 지금 권할까요? 변동금리를 변할까요? 권할까요? 고정금리를 고정금리. 왜냐하면은 고정금리를 해야지 사람들이 나중에 집값이 오르거나 이랬을 때 그 대출 이자가 올라가거나 이랬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기준금리가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대출을 안 낸다. 그럼 고정금리를 내는 게 유리할까요? 변동금리를 내는 게 유리할까요? 변동을 해야 돼. 이거는 장단점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고정을 권하기 때문에 고정으로 빌렸을 때의 혜택들이 좀 더 많아요. 주기형 그때 얘기했었죠. 주기형으로 빌렸을 때 5년 고정, 5년 변동 뭐 이렇게 나가는 것들. 그래서 앞으로는 기준금리 인하의 동결 기준은 우리나라에 뭘 가지고 금리가 변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경제 성장률. 우리 경제 성장률은 뭐 GDP 성장률이죠. 0.8밖에 안 된다는. 경기가 좋아라고 했을 때 경기가 악화되는 게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경기가 악화되기 전에 금리를 낮춰줘야 되죠. 그래서 물가가 어떻게 돼요? 물가가 계속 치솟아요. 그럼 금리를 어떻게 돼야 돼요? 높여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금리 낮춰지면 돈이 풀리는 거잖아요. 기준금리가 낮아진다는 건 시중에 그 돈이 풀린다라는 거잖아요. 금리가 계속 높으면 어떻게 돼요? 빌릴 수 있는 돈이 적기 때문에 시중에 풀리는 돈이 적어지는 거예요.
시중에 돈이 풀리고 아니면 시중에 돈이 흡수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돈보다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변동폭이 주는 거죠. 이게 증가하는 폭이 주는 거죠. 증가하는 폭. 돈은 절대 지금보다 줄어들지 않는다. 돈은 계속해서 늘어나. 그걸 뭐라 그래요?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있는 만큼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보통 국가별로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로 봐요? 한 2%에서 3% 정도로 잡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해당 한 2, 3%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느 정도 돈이 늘어나느냐, 요거 좀 볼 필요가 있죠. 우리나라 돈이 얼마나 늘어나? 10년에 2배 늘어나요. 10년에. 그 정도 생각하면, 우리나라 돈은 10년에 2배 늘어나는구나. 그럼 뭘까요? 10년에 돈의 가치는 반으로 떨어진다. 10년 전에 1억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집에다가 장롱에서 잘 모셨어요. 10년 후에 딱 장롱을 열었을 때 1억은 5천만 원의 가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는 돈을 많이 찍어내는 편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그러면 10년 정도에 2배로 올라가는 자산을 가지고 바꿔놓지 않으면 나의 돈은 녹는다라는 거지. 아까 얘기했었죠. 수익률 자산, 더 많은 자산들도 있지만 대표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뭐는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10년에 2배 정도의 돈의 양이 늘어나는 거는 막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돈은 녹는다. 얼마나? 10년에 반으로 녹는다. 이 생각.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날개달기 연수는 건강, 관계, 돈에 관하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학부모님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